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부동산 진행의 강미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 이상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몇 년에 한 번씩 부동산 계약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계약 시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요, 세금을 피해서 업다운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성실한 계약을 한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일부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이중계약이나 무자격 중개행위 등으로 부동산 거래 시장에 불법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부동산 거래 계약하실 때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십사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데일리 부동산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일리 부동산 이 시간은 최고의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최선의 재테크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 시간은 조민기 전문가 그리고 차현신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고충을 직접 듣고 또 해결까지 도움 말씀드리는 부동산 고충처리센터로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프리미엄 매물 정보 소개해드리는 투데이 매물까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은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77-0209번 하단 나가고 있는 저희 데일리 부동산 무료 상담 전화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좋겠고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좀 답답한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데일리 TV 데일리 부동산 게시판을 통해서도 궁금한 점을 남겨주신다면 한 분 한 분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충 해결해드리는 고충처리센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봐야겠죠? 이 시간 조민기 전문가, 차현신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데일리 부동산의 월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요.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월요일 저녁을 함께 해드리도록 할 텐데 주말에 미세먼지가 좀 심하기는 했지만 정말 봄 날씨 같았거든요. 우리 전문가님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가벼운 운동도 하고 산책을 하면서 또 우리 그 데일리 부동산의 그 고객님들한테 어떻게 그 고민 상담을 같이 처리를 해드릴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주말을 잘 보냈습니다. 와. 네,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것처럼 그 부동산 시장에도 업앤다운이 있긴 마련인데요.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을 같이 상담하시고 또 알짜 매물도 같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유익한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제가 저희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까지 여러분들의 고민을 어떻게 잘 해결해 드릴까 고민이 깊으셨다고 하는데 우리 조민기 전문가님께도 질문이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에도 이렇게 봄바람 같은 봄 소식이 좀 들릴까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 그렇습니다. 뭐 항상 부동산은요, 이 성수기와 비수기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이제 봄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훈풍이 온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지금 며칠 전에 미국발 이제 금리 인상도 됐는데 금리 인상이 무조건 이 악재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또 경기 호재로서 변화될 수 있는 또 이 훈풍식의 어떤 정보가 되기 때문에 금주뿐만 아니라요. 뭐 3월달, 4월달, 5월달이 실제 부동산의 이제 성수기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실제 부동산 거래도 지금 많이 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이 주의 깊고 좀 더 지혜로운 이 투자의 어떤 정석을 가지면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조민기 전문가 그리고 차현신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지혜롭고 깊이 있는 상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저희가 일찌감치 열어두고 출발하고 있고요. 02377-0209번 무료 상담 전화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신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전화,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의 상담은 저희가 문자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7042번 시청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좀 이렇네요. 강동구 강일동 고덕 리엔파크 2단지 32평형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향후 전망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동구 강일동에서 출발해 주실까요? 네. 우리 문자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거주 위주로 좀 매수를 하시려는 그 내용 같습니다. 뭐 실제 이 강동구 자체가요, 뭐 지난해, 그 다음에 한 뭐 1년, 2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고덕지구에 특히나 이 재개발 붐이 일어서 상당한 프리미엄까지도 올라갔던 데인데, 최근에 이제 하남미사가 이제 많이 분양이 되고 입주되는 시점으로 인해서 뭐 최근 이제 한번 그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이 역전세라는 부분으로 해서 약간의 좀 이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장기적인 컨셉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이 교통 호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래도 가격 차이는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시청자님이 이 문의해 주신 아파트가 이 고덕 리엠파크 2단지라는 이제 아파트를 좀 문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단 지도를 좀 보면서 실거주 목적으로도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또 향후 전망 얼마까지 충분히 좀 갖고 계시는 게 좀 더 나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 이제 지도를 좀 보게 되면 이 리엔파크 지금 2단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2단지가 보면 이제 5호선 상일동역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역세권이다라고 할 정도로 거리는 가깝게 있고요. 바로 인접해서 또 이 외곽 순환 고속도로 그 뒤쪽으로 이제 강일동이긴 합니다만 이 강일동이 넘어가면서 이쪽 지역은 이 하남 미사 지역 쪽이 되기 때문에 뭐 실제 행정구역상으로는 뭐 경기도권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하나가 뭐냐면 실제 지금 이제 하남 미사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교통 호재거리거든요. 실제 5호선에서 연장이 돼서 하남 미사 쪽으로 지금 연장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9호선 라인이긴 합니다만 9호선 라인이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쪽으로 해서 또 하남 미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실제 지금 이제 리엠파크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를 좀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또 살펴보게 되면 이 리엠파크는 이제 2011년도 1월 달에 이제 이 준공이 돼서 입주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뭐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한 뭐 6년 정도 지난 아파트가 됐는데 규모가 지금 한 32평 규모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32평 규모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시세 기준이 약 한 5억 4천대 정도가 형성이 되는데 요 가격 차이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실제 5억 한 1천만 원대에서 지금 현재 2017년도 기준으로는 약 5억 4천대 정도가 됐는데 뭐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뭐 2년, 3년 전보다는 가격이 오른 건 상승한 건 사실이고요. 최근에 이제 한 뭐 1, 2, 3개월 정도 선으로 해서 약간의 보합 개념으로는 좀 떨어진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실제 이런 부분은 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요.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은 이제 이것을 매수를 해도 될 거냐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일단 결론을 좀 내드릴게요. 하나는 투자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 더 이 효율성으로 인해서 투자 측면에서는 굳이 이 아파트를 매수하는 거는 저는 좀 보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실거주 기준으로 들어가신다라 그러면 아직까지는 뭐 가격의 추락이라든가 보합 단계가 끝까지 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 투자 쪽 컨셉만 아니시라 그러면 실거주 쪽 위주는 들어가셔도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좀 상반되는 건 이미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거주의 목적을 최소 5년이나 7년 정도를 보신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셔도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드리고요. 혹시라도 5년 이내 정도 실거주 하시다가 5년 이내 정도에 여기를 좀 나오신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거 매수하시는 걸 저는 보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 또 거주 기간에 맞춰서 실제 이런 아파트를 매수하실지 안 하실지를 좀 정하시는 게 필요한데 일단 장기적인 전망 측면에 대해서는 일단 아직까지는 강동구가 이제 최근에 뭐 지난해 이 113 대책에서 우리 강남 4구라고 해서 원래 강남 3구에서 강동구를 4구로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지역적인 장기 전망은 있다. 그래서 향후 전망은 있지만 투자 쪽이냐 아니면 실거주 쪽이냐에 따라서 매수할지 보류할지 이 두 가지를 조금 뭐 혼돈을 주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일단 사시려고 매수하시려는 분의 정확한 목적과 의향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확한 답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거주하시려는 기간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십사라고 조민기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렸고요. 강동구 강일동의 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시려고 하는 그 아파트의 뭐 입지나 여러 가지 시세 변동 추이까지 꼼꼼하게 살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02377-0209번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은 전화 연결됐다고 하니까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네.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릴까요? 네, 인천 계양구 네. 용정동에 중앙아파트 32평을 보유 중인데요. 네. 이 아파트 매도 전망은 어떨까 하고 궁금해서
네, 상담 네. 한번 받아볼까 해서요.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32평형을 보유하고 계시는 거죠? 네. 예, 좋습니다. 그럼 전세를 주고 계실까요? 우리 어머니 거주를 하고 계실까요? 실거주하고 있어요. 거주하고 계시는데 네. 언제쯤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면 좋을지, 향후 전망은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은요, 우리 차현신 전문가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 인사 먼저 좀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용종마을 중앙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네. 네, 그 언제부터 보유를 하기 시작하셨나요? 1997년도부터요. 실거주했어요. 아, 최초부터 그 거주하는 시기부터 그때부터 보유하신 거죠? 네, 네. 처음부터 분양받아서 바로.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매도 전망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게 궁금하신 거죠? 네, 네. 네. 보유를 해야 할지. 네. 네네. 잠깐 지도를 제가 좀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종마을 중앙아파트, 이게 이제 97년도에 입주를 하기 시작했고, 총 428세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 이 부근 일대가 이게 97년도에 상당히 그 한 14,000여 세대가 동시에 입주 물량이 쏟아졌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부근이.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아무런 뭐 개발도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거의 좀 이렇게 그냥 시골과 같은 그런 지역이었는데 97년에 거의 보시면 요 밑에 있는 뭐 두산이다, 쌍용 아파트다 이런 아파트들이 다 동시에 거의 한 무렵에 입주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급격스럽게 이제 도로나 거리가 깔끔하게 정비도 되고 마트나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일대가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초기는 약간의 좀 오름폭이 있다가 좀 20년 가까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격 정보도 한번 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시세를 보시면은 여기 한 7년간의 추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한 쭉 오랫동안 동결 되어 있다가 불과 한 재작년부터 약간씩 상승하는 그런 오름세가 있는데요. 전세가도 마찬가지고 약간 좀 꺾인 상황이긴 하지만 이 지역이 그냥 실거주하기에는 좀 괜찮은 지역이긴 한데 어떤 가격이나 어떤 이런 오름세나 우리 시청자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어떤 전망이 어떠하거든 그런 얘기는 어떤 큰 오름세는 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실거주 목적으로는 제가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좀 다른 투자 계획을 잡아 보셔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거주하고 계시다니 실거주 용도로서는 이 부근이 전반적으로 쾌적하고 공원도 많고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이런 서울 외곽 순환도로도 옆에 있고 여러 가지로 뭐 별 불편함은 없지만은 이제 투자 용도로는 조금 달리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조민기 전문가 그리고 차현신 전문가와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과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좀 답답한 마음이 있으셨다면 오늘을 비로소 해결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02377-0209번 통해서 걸려온 다음 전화 저희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화 통화 통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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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방송 중에 연결되셨고요.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예,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예. 은평구 수색동이고요. 네. 대림 아파트 43평을 갖고 있어요. 대림 아파트 43평을 거주를 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세를 주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아파트 향후 전망이 어떤지 지금 네. 매도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갖고요.
네, 좋습니다. 은평구 수색동의 대림 아파트, 대림 2편형 세상 아파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면 좋을지 제가 조민기 전문가님 바로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아파트 언제 사셨어요? 산지는 한 10년 정도 됐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 약간의 어쩐 뭐 시세 차익은 좀 보셨어요? 4억대 정도 사갔고요. 그러면 조금 오르긴 보셨네요. 했어요. 네네. 자, 지금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결국은 이제 계속 보유를 할까 좀 고민을 좀 하실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일단 제가 좀 먼저 결론을 좀 내드릴게요. 네네. 지금 이 아파트는 최소 지금 2년 이내에는 매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2년 그러면 이내요? 제가 왜 이제 2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또 뭐 어떤 측면으로 또 이거를 또 자산을 좀 굴리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지금 현재 대림 이편한 세상 아파트, 여기 지금 수색동에 있는 바로 위치상으로 보게 되면, 뭐 아시겠지만 이제 밑에 쪽으로는 상암동이 있고요. 앞쪽으로 네네. 이제 수색역이 있고, 또 하나가 지금 밑에 쪽에 지금 수색 증산 뉴타운이라 그래서 또 재개발 추진이 되고 있고, 그 전에 이미 밑에 쪽으로는 또 가재율 뉴타운이라고 해서 이미 또 이 재개발이 이미 추진이 완료가 됐는데, 결론적으로 이 밑에 지금 가재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가자역 기준으로 해서 초창기 재개발 들어갈 때는 상당히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입주 당시 때에는 미분양들도 많았었고요. 대부분 이쪽은 중대형 평형대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바로 이 수색 중산 쪽으로 좀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상암 DMC 쪽으로 해서 그 입주라든가 또 미래 가치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지금 갖고 계신 이 아파트가 지금 대림 이편한 세상인데 2001년도 8월 달에 이제 입주를 한 아파트니까 뭐 이것도 시간적으로 보면 벌써 한 16년 정도 지난 이제 아파트가 되는데, 가격 측면 한번 보게 되면 지금 갖고 계신 게 한 43평 정도 되다 보니까 43평 기준으로 보게 되더라도 대략 뭐 시세가 한 5억 1천만 원대 요 정도가 지금 되기 때문에 워낙 사신 가격보다는 그래도 뭐 손해 보실 일은 없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가격이 형성되는 부분이 2010년도 기준에서 상투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좀 최고점을 좀 찍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네. 지금 2016년, 2017년도에도 보통 사람 심리상으로는 최고점을 찍을 거다라는 이제 기준으로 가게 되는데, 실제 그게 맞습니다. 이쪽 부분은 지금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더 상승, 추가 여력은 분명히 없다고 저희는 볼 수가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2년 이내에 매도를 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 가격적인 측면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 그러면 6억대에서 7억대, 8억대, 보통 한 30평대에서 40평대가 서울의 일반적인 입지에 나오는 아파트 가격이 그렇습니다. 보통 6억대에서 7억대가 한 40평대 아파트 웬만한 가격대가 다 나오는데, 아직까지 지금 여기 수색동 지금 43평인데도 불구하고 5억 초반입니다. 그것도 이미 2010년도에 한번 찍었던 가격이 인제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더 추가 여력은 지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실제 지금 대림 이편한 세상 실제 거주하시는 거라 그러면 또 얘기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 동네가 워낙 또 뭐 지역적으로 공기도 좋고요. 이 거주하기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실제 또 상암동에 근무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거는 팔지 말고 보유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거주가 아니라 이 임대를 놓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실제 그러면 약간 투자 쪽 컨셉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좀 자산을 좀 돌려본다라고 하면 뭐 먼 데를 보실 필요는 없고요. 현재 이 수색 증산 뉴타운 이 재개발 재건축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기준으로 한번 6구역 쪽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물론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1주택인지 2주택인지 3주택인지에 따라 틀려지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대림 이편한 세상 주택을 혹시 하나만 갖고 있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수색증산에서 분양 나오는 물건들이 좀 있으니까 분양을 아예 신청을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안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6구역, 7구역 중에 재개발, 우리가 보통 지분권이라고 하는 좀 작게 들어가서 보통 한 3년 내에 좀 이렇게 털고 나오는 이런 부분도 좀 있으니까, 뭐 실제 대림 이편한 세상을 너무 내가 좀 갖고 또 이 정도 평형대 이 정도 가격에 또 마련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실제는 이제 미래가치 측면이라든가 가격이 올라가는 걸 반드시 좀 추이를 지켜보셔야 되는데, 대림 이편한 세상
6억대, 7억대 올라가긴 어렵다라는 것이 결론이기 때문에요. 2년 이내에는 좀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예, 좀 해결이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참고해 궁금한 점이 보시면- 해결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은평구 수색동에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세를 주고 계시는 아파트 관련해서 매도 타이밍 2년 안에 좀 움직여보시면 어떨까라고 우리 조민기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살펴드린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신다면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의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도움을 좀 드릴까요? 끝번호 5981번 시청자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요. 오피스텔과 소형 아파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차현신 전문가님의 좀 고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그 대세적으로 가장 많이 그 인기적으로 찾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 아니면 아파트를 주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파트라는 거는 소형 아파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좀 저렴한 편이고, 그러지만 또 관리비는 상당히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 전용률이라고 하죠. 그 실면적이 아파트에 비해서 그 오피스텔은 좀 면적이 많이 적은 데다가 대신 상대적으로 그 관리비가 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물론 그 관리비가 임차인의 부담이라 할지라도 결국 임차인의 부담은 공실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관리비 높은 면은 좀 약간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보다는 조금 초기 투자 비용이 조금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좀 관리비가 좀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익형이라고 본다면 아파트는 절대적인 차익형의 상품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임대 수익으로 어떤 매 월세로 들어오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비중이 있는 분이라면은 오피스텔이 좀 더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게 아니라 매월 아직 그런 것보다는 나중에 매도 시에 차익을 좀 더 많이 보는 것을 기대하시는 분이라면은 아파트가 좀 더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다, 소형 아파트다, 그거는 이제 좀 더 면밀하게 그 본인이 갖고 계시는 그 자금 규모에 따라서 잘 지역과 함께 선정을 하시면 바람직한 투자가 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수익형의 목적으로 접근해 보십사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피스텔 쪽으로 손을 들어드렸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를 원하고 계셔서 제가 좀 서둘러서 다음 시청자분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떠한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릴까요? 부천 네. 상동 네. 스카이뷰 자이 아파트 예, 주상 복합 아파트인데 예, 투자 겸 거주를 목적으로 네. 구매를 했으면 해서 예.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아버님 전화 잘 주셨습니다. 매수하기 전에 좀 거주도 하면서 향후에 차익도 보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좋습니다. 이번 질문 저희가 조민기 전문가님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예,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지금 일단 투자와 거주 두 가지를 다 같이 하실 계획이죠? 예, 예. 이거 지금 저 송내역 앞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예. 지금 짓고 있는데 내년 입주입니다. 네, 이거 지금 분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신다 그러면 아니, 분양권으로 사시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짧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쉽습니다. 일단 결론은 매수하셔도 됩니다. 대신 예. 대신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 몇 층에 그 프리미엄이 얼마로 들어갔느냐 요거만 좀 다시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인 거는 매수를 하셔도 좋다는 이유를 이제 한번 잠깐 지도를 좀 보면서 부연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지금 이 상동 스카이뷰 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는 거의 랜드마크라고 보셔야 됩니다. 실제 지금 2018년 9월에 입주 예정이긴 있지만 층수로 볼 때는 45층이고요. 이에 밑에는 상가고 위에 이제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주상복합인데 일반적으로 주상복합이 과거 기준 대비해서는 별로 가치가 없고 실제 오래될수록 투자 가치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보통들 많이들 얘기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아파트, 특히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분양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2015년 분양할 당시에 분양가가 지금 3.3제곱미터당 약 한 1,190원대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 뭐 들어가시려고 하는 뭐 기준은 아닙니다만 이게 평형대가 거의 다 골고루 하다 보니까 한 117제곱미터 정도면 약 한 30평대 좀 중반 되거든요. 이 기준으로 예. 봤을 때 4억 한 5천에서 6천대가 지금 현재 분양권 뭐 지금 전매라든가 이런 제한이 들어가를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되는데 요 가격으로 보게 되면 실제 분양가 대비해도 약간 프리미엄이 한 3천에서 4천 정도 지금 붙어 있는 기준이고요. 일부 지금 예. 좀 로얄층은 좀 더 좀 프리미엄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실은 입장은 뭐냐? 장기적인 컨셉에서는 이쪽이 아무래도 랜드마크 건물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에 거주를 하시다가 최소 7년에서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고요. 10년 이내에는 매도 조건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면 실거주 하시다가 충분한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단 그 조건, 투자 기간만 좀 맞추신다라고 하면 들어가셔도 좋겠다라고 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아, 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버님 이러한 내용 참고해서 좋은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부동산 고민 상담 방송 중에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는 열려 있고요. 02377-0209번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충처리센터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프리미엄 매물 정보 들고 곧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데일리 부동산 생방송으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저희와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시간 조민기 전문가 그리고 차현신 전문가와 함께 프리미엄 매물 정보 아낌없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물건부터 서둘러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화면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물건은요. 음성군에 위치한 차익형 토지입니다. 위치는 충북 음성군 금왕읍 호선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이 3,021제곱미터, 중부고속도로 1축 IC로 진입해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있고요. 지목이 전인 토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은 토지입니다. 우리 조민기 전문가님께 좀 조목조목 여쭤보고 싶은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일까요? 네, 충북 음성군이라는 곳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토지 매물인데 일반 토지하고는 좀 틀리게요. 좀 차익형이 좀 실현되는 그런 토지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좀 더 좀 상세한 입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충북 음성인데 뭐 서울권에서 내려가다 보면 이 중부고속도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고속도로 1쭉 인터체인지에서 또 진입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 중부권에서 또 움직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있는데 바로 이 음성 인터체인지에서 또 진입이 가능한 그래서 양쪽 고속도로를 좀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편리성이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와 유통이 아무래도 좀 편리한 그런 교통 편리 지역에 입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 되겠는데 거기에 이제 주변 좀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안성 금산 그러면서 음성 하이텍 그리고 또 음성 금왕 산업단지가 주변에 곳곳에 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업단지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류와 유통에서 좀 유통이 좀 많다라는 거고요. 현재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바로 인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정도 위치하다 보니까 점차 이 내륙 쪽으로요. 이 물류라든가 이런 뭐 창고 시설들이 자꾸 신축으로 점점 변모해 가고 있는 입지다라는 점인데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만 더 지도를 좀 살펴보게 되면 현재 기준 그 물건 바로 앞에 이제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인접해서 조그맣긴 합니다만 이 공장 단지가 이미 또 조성에 진행 중에 있고 조성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바로 그 도로 주변 쪽으로 보게 되면 계속 창고들이 또 새롭게 신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늘 소개하는 이 물건의 입지 자체는 그냥 뭐 묵혀두는 토지가 아니라 이렇게 개발형으로 점점 진화하는 그런 수익형 그러면서도 차익형 토지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개발 이익 수익형으로도 차익형으로도 매력적인 토지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토지의 모습은 어떨지 그 모습을 좀 살펴주실까요? 네, 뭐 제가 직접 또 이 토지에다 같은 경우는 직접 또 발품 팔아서 갔다 오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것도 직접 이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입지 자체가 고속도로가 지금 2개가 지금 다 이용을 가능하다 보니까 뭐 일죽 인터체인지라든가 음성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이제 교통 편리하다라는 점, 거기에 2차선 도로가 접해져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뭐 공장이 됐던 뭐 주택이 됐던 건축 행위가 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현재 900여 평, 이 면적이 뭐 100평, 200평 정도가 아니라 900여 평조의 아주 넓은 토지이기 때문에 공장이 됐던 주택이 됐던 여러 가지 활용이 다 가능하고요. 또 토지 모양이 또 중요한데 현재 기준으로 토지 모양이 도로에 딱 붙었을 때 직사각형 모양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장용이라든가 창고용으로 신축하기에는 아주 알맞는 건축 토지 모양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고, 지금 150m 정도 인접해서 바로 이 공장 조성되어 있는 공장이 지금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바로 인접된 토지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일단은 가능하다라는 점을 밝혀드리고요. 현재 전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매수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 공장이나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라 뭐 현재 지목이 전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당장은 뭐 굳이 개발을 하실 게 아니라 한 2년 동안은 농경지로 활용하시거나 뭐 주말 농장으로도 가능하시면서 일부는 전원주택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네모 반듯한 직사각형 모양의 잘생긴 토지라고 합니다. 차익형 토지 관심 있으셨던 분들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가격 전략, 접근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일단 뭐 토지 어떤 입장이 뭐 짧은 시간에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이걸 좀 기간별로 좀 나눠서 활용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이 단기 적금은 토지를 지금 투자 후에 한 1, 2년 동안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주말 농장으로 활용도 되지만 창고 같은 거를 이제 약식으로 뭐 건축비가 좀 싸기 때문에 창고 같은 걸 신축 후에 이제 매도 전략으로 가셔도 되고 그냥 토지를 매수 후 1, 2년 뒤에 매도를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중장기 전략은 뭐 결과적으로 항상 토지는 개발을 하셔야지 충분한 수익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창고라든가 이런 뭐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신축 후에 운영을 하신 다음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이 2가지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 그 매매가 분석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 소개하는 이 물건의 매매가가 지금 2억 3천만 원입니다. 현재 대출 기준으로는 대출이 가능한 것이 한 8천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실투자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 토지다 보니까 실제 이제 들어가는 취득세 기준이 약 한 4.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도 한번 계산해 보면 약 한 1,0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자금에 대한 소요 부분, 특히 현금 흐름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이런 전략, 자금 전략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은 물건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조민기 전문가와 함께 충북 음성군의 차익형으로 안성맞춤인 토지 물건 함께하고 있는데 투자하실 때 어떠한 좀 주의사항은 있을까요? 뭐 일단은 토지는 당연히 활용 전략이 중요한데 그 활용이 가능한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축이 가능한지, 그러면서 주변에 어떤 건축물로 가야 되는지는 주변 일단 입지 조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반드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가격입니다. 뭐 주변 시세 대비 높은 가격으로 사는 건 내가 특별히 그 토지가 꼭 필요할 때에는 어떤 가격이라도 사겠지만 실제는 투자 개념은 아무래도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고 좀 작게 가져가는 걸 사셔야 되다 보니까 반드시 주변의 시세, 그러면서도 이 토지 우리가 요즘은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같은 거 웬만한 거는 공지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하시고, 뭐 그러한 부분들은 실제 또 저희 전문가들하고 또 조언을 통하고 실제 현장 답사를 통해서 하시면 아무래도 이 웬만한 실수 없는 투자가 된다라는 점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당부의 말씀까지 챙겨드렸고요. 이번 토지의 추천 포인트 들어보고 간단하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3가지 포인트로 좀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 입지성입니다. 뭐 2개 고속도로를 활용할 수 있고 진출입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 가치가 좀 뛰어나다라는 점. 그리고 아무래도 창고와 공장 용지로도 이 개발 부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다라는 점. 거기에 이제 2번째 포인트 수익성인데요. 현재 뭐 단기가 됐던 중장기가 됐던 활용 전략이 좀 많다 보니까 그만큼 수익 가치, 그러면서도 주변 대비 좀 저렴한 시세다라는 점이 이 2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3번째는 결국은 수요성인데 주변에 이제 현장 답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산업단지 많고요. 현재 공장 신축 부지들이 계속 점점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장기적인 개발 수요 토지다라는, 그래서
차익형 토지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민기 전문가와 함께 충북 음성군의 차익형 토지 저희가 조목조목 살펴드린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시간 두 번째 매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네, 오늘 살펴볼 두 번째 물건은 평택시 신장동에 위치한 렌탈하우스입니다. 1호선 송탄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고요. 미군기지 정문에서 약 250m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76.24제곱미터, 3룸에 화장실 2개로 구성된 렌탈하우스로 지상 14층 건물에 39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평택으로 왔습니다. 렌탈하우스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의 자세한 입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그 다양한 개발 호재가 제일 많은 평택시 신장동의 물건의 입지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에 한번 보시면은요, 그 1호선 송탄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거리에 있고요. 또 미 공군기지 정문에서 한 250m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로데오 상권이 있는 일반 상업지역 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주변에 고덕 국제 신도시 및 삼성전자, LG전자 등 그런 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예정이라서 유입 인구가 풍부하게 늘어날 예정이고요. 또 SRT 지제역 개통으로 이미 호재를 이루고 있는 그런 훌륭한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람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 그러한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라는 말씀으로 입지 분석 함께 해 주셨고요. 건물이 궁금한데 어떠한 차별성 그런 걸 좀 지니고 있을까요? 네, 부동산이라는 게 네. 입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관도 중요하고 내관도 중요한데 아직 이게 지금 내년에 준공이 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공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이미지적인 어떤 그런 건물의 외관, 조강도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까지 총 39세대로 이루어진 그 지역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랜드마크형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오피스텔이 27개, 도시형 생활주택이 12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가지 38평이지만은 타입이 다양하게 A, B, C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로 그렇게 A, B, C 타입으로 그 다양한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또 제가 직접 가서 내부까지도 한번 사진을 찍어 와봤거든요. 그 내부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내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깔끔한 마감재로 둘러져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로 깔끔하게 마감재로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TV, 냉장고, 또 세탁기, 에어컨 등 풀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미군 부대 내 주택가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 미군 부대 전문 중개업소가 임대 관리부터 건물 관리까지 모든 것을 다 시스템 체계적으로 일괄 관리할 예정입니다. 네, 평택시 신장동에서 1호선 송탄역에서 도보 7분 거리 위치하고 있는 렌탈하우스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 건물이 준공된다면 이 일대에 그야말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다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평택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군기지 이전이나 뭐 대기업들의 굵직한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다양한 개발 호재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그 대규모 너무 개발 많아서. 효제가 많아서 네. 그 여러 가지 다 나열을 하고 싶지만 우선 가장 그 대표적으로 그 세계 최대의 그 규모의 반도체 생산 라인이 순조롭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고용 인구 한 9만 5천 명이 유입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LG 그 전자 평택 디지털 파크에 한 84만 평 규모로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 되어 있어서 한 2만 5천 명 정도의 상주 인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신장 뉴타운이라던가 고덕 국제 신도시, 브레인시티 등으로 고용 인구 및 주택 수요로 인해 향후 7년 이내에 지금은 한 40만 명 정도지만 7년 이내는 약 80만 명까지 거의 2배의 인구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렌탈하우스를 추천해 주시는 거다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렌탈하우스 접근 전략, 매매가 분석을 이어주실까요? 네, 이 물건의 그 가장 최대의 큰 전략은
높은 수익률과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투자 대비 효율성이 가장 극대화를 이루는 좋은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가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2억 9,800만 원이고 주변 시세 기준으로 봤을 때 임대 시세가 약 월 17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한 60% 가까이 가능하기 때문에 1억 2,800만 원 정도면 실투자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 차현신 전문가님의 설명을 들어봤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주의사항도 꼼꼼하게 좀 짚어주실까요? 네. 개발 호재다 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런 만큼 인구 증가의 기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인구 증가와 어떤 개발 호재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그 면밀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미군 주택 수요가 워낙에 풍부하다 보니 아직까지는 공급이 많이 미달된다 해서 수요가 좀 많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점도 좀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진짜 미군 부대와의 거리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미군 전문 중개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언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 미군 전문 중개업소가 과연 임대 관리, 건물 관리까지 모든 관리를 다 해준다고 하는데 과연 관리의 범위 커버가 어디까지인지 또 어느 부분은 관리를 안 하고 있는지 이러한 그런 상세한 면밀한 검토도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의 렌탈하우스를 왜 주목해야 하는지 투자 포인트 들어보고 마무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는 상당히 많습니다. 한 10몇 가지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딱 3가지만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개발 호재가 풍부한 입지에 있다는 점에 거기에서 가장 그 인구 증가가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미군 부대 정문 앞에 바로 이렇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입지가 우선은 첫 번째로 가장 강력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률까지 이루어오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 수익률과 또 그로 인한 가치 상승으로 미래 시세까지도 시세 차이까지도 충분히 그 실현이 가능한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특화된 미군 렌탈 수요가 워낙 풍부하다 보니 그런 렌탈 수요도 잘 활용하시면 투자 포인트가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국제 신도시라던가 그런 각종 그런 개발 호재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그 늘어날 예정으로 있으니까 너무나 그 투자 포인트가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평택시 신장동의 렌탈하우스 만나봤습니다. 이러한 렌탈하우스는 미군 기지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물건은요, 정문에서 250m, 지하철역으로 따지자면 초역세권 정도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023772-0209번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간 마지막 물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면 통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3번째 물건은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상업용 꼬마 빌딩입니다. 대지 면적이 123.7제곱미터, 건축 면적이 281제곱미터, 전체 3층 건물에 모두 상가로 구성된 상가 빌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꼬마 빌딩을 준비해 주셨는데 자세한 입지로 출발해 볼게요. 네. 자, 오늘 뭐 준비한 이 3가지 매물이 전부 이 서울권이 아니고요. 뭐 아무래도 좀 시외권 위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이 3번째 준비한 물건도 이 강원도 원주에 좀 위치하고 있는 물건인데 좀 특이하게 이 꼬마 빌딩, 상업용 빌딩을 좀 소개하게 됐습니다. 자, 이 입지 자체가요. 이 강원도 원주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이 바로 이 시내 이 번화가 이 중앙동이라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 바로 또 인접해서 이 원주역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뭐 교통에 또 이 사통 팔달 지역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반경도 한 1km 이내에 워낙 뭐 상권이 주요하다 보니까 뭐 자유시장, 중앙시장, 또 로데오 거리 시장들이 다 구성이 돼 있어서 이 원주시에서도 최대 상권 입지다라는 점을 좀 밝혀드리고 바로 위에 쪽에 이제 인접해서 보게 되면 또 연세대 의과대학하고요, 또 세브란스 병원이 또 입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을 좀 세부적으로 좀 더 이제 들어가 보면 이 전체 이제 지하, 우리가 보통 중앙동에 지하 상가가 있는데 이게 지하 상가는 지하에 있는데요. 그 바로 위에 있는 지하 상가
사거리 코너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워낙 뭐 일반 상업 지역에 좀 위치를 하고 있는 상권의 입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맞은편, 길 건너 맞은편에는 현재 원주시 보건소하고 이 원주시 문화센터 층수만 해도 뭐 한 7층짜리 아예 대형 그 건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입지를 하고 있고요. 바로 또 그 위쪽으로 좀 놓게 보게 되면 이 랜드마크 건물이라고요. 뭐 38층짜리 4개 동의 주상복합이 현재 좀 공사를 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이제 아파트 입주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충분히 상권이 더 번화가 되면서 이 집가 상승에 가장 또 중요한 그러한 입지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주 시내 안에서도 최대의 상권을 자랑하고 있는 상권이 활발한 지역 입지적인 분석을 들어봤고요. 3층 건물인 것 같은데 건물상의 특징 좀 어떻습니까? 네, 뭐 건물은 뭐 아까 사진에서 좀 보셨겠지만 이제 3층 건물인데 이 건물이요 좀 오래됐습니다. 이 1972년도 6월 달에 이 준공이 된 건물이다 보니까 지금 사용하는 데는 뭐 문제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리모델링이 좀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상 3층이지만 상층 자체가 전부 상가로, 올 상가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임대 수익형 구조로 되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컨셉에서는 좀 한번 상가 임차 구성을 다시 한번 재편성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입지 측면에서 볼 때 사거리 코너에 이제 바로 있기 때문에 중심 상권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3층 건물이긴 합니다만 이 상업용 빌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택 빌딩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좀 많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러면서도 자본 수익형 상품이다라는 점이고요. 앞쪽으로 이제 원주 보건소라든가 문화센터가 있다 보니까 원주 시내 상권의 입지도 있습니다만 원주 시민 자체가 시민들이 워낙 자주 쓰는 그러한 입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권의 입지가 더 가미가 되는 그러한 건물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수익은 물론이고 차익까지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자본 수익형 빌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가격대면 접근이 가능할지 가격 전략, 매매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우리가 접근 전략과 이제 2가지 매매 전략인데 일단 뭐 당연히 이 접근 전략은 임대 수익과 자본 수익 2마리 토끼를 좀 잡아가는 컨셉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매매가 분석을 한번 좀 세밀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 오늘 소개하는 물건 매매가 15억 8천짜리입니다. 뭐 규모가 좀 작진 않습니다만 현재 임대가 앞으로 맞춰진다는 것이 아니라 임대가 현재 맞춰져 있는 것이 보증금 6천에 월 350으로 맞춰져 있어서 뭐 지금 당장 투자를 하셔도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 대출이 4억 원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대로 승계를 하시는 조건으로 볼 때 실투자금이 약 한 11억 2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유동인구 풍부한 이렇게 입지 좋은 곳에 이러한 꼬마 빌딩 많은 분들이 투자 관심 있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하실 때 당부의 말씀 주의사항 있을까요? 뭐 당연히 이제 부동산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2가지입니다.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 공실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공실 좀 우스갯소리로 하나 얘기를 드리면 매실보다 달다 하는 것이 공실이라고 하는데 실제 공실 안 드셔본 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공실에 대한 부분이 결국 뭐냐? 임대 수요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 확인이 꼭 필요하고요. 2번째는 결국은 내가 이 가격에 제대로 샀는지 적정한 가격 평가. 그래서 주변 시세 반드시 또 확인해야 되는데 최소 지금 제가 하나 팁을 드린다 그러면 아무래도 중심 상권 지역이기 때문에 3.3제곱미터당 보통 이쪽 동네 같은 경우에는 한 5천만 원대가 육박을 하는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한 4천만 원대에 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좀 저렴한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좀 그런 부분을 한번 현장에서 그리고 주변 또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천해 주신 포인트 저희가 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3가지입니다. 뭐 입지 자체가 뭐 원주시에서도 이 중앙동 최고 번화가의 입지, 상권 입지돼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 2번째는 결국은 이제 수익적인 가치인데 현재는 임대 수익이 한 월 350 나옵니다만 리모델링을 통해서 더 증대할 수 있고 확대할 수 있다라는 점. 미래적인 가치를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상권 입지가 무너지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상권 입지에 따른 토지 지가 상승과 건물의 가치, 건물 분명히 리모델링과 자본 가치 하신다 그러면 수익 가치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내용 관련해서는 상담 가능합니다. 023772-0209번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3772 그리고 이데일리 TV 데일리 부동산 게시판 이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조민기 전문가 그리고 차현실 전문가와 함께 여기서 인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